제발 손님이 몰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된 코로나19의 세계적인 경기 침체까지 덮치면서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섰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550만 자영업자 모두 대박 나는 그날까지 손님으로 가게가 미어터지는 그날까지 자영업자 원기 회복 프로젝트 손님 온다. 어서 옵쇼. 이 시간 저와 함께 사장님들 기 살려주실 두 분입니다. 손님들 어서 있어. 손님을 몰고 다니는 가수입니다. 풍금씨 어서 오세요. 어서 있어 어서 있어 이렇게 흥나게 노래를 많이 불러야 되는데 정말 흥나게 노래 부를 일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안녕하세요 가수 풍금입니다. 반갑습니다. 불만이 많으신 것 같아요. 불만이 많아가지고 그냥 얼굴에 살도 그냥 막 오르고 있어요 정말. 민생 지킴이 자영업자들의 희망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어서 오세요.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주가 폭락, 코인 폭락, 공공요금 인상 급등 7중고에 시달리는 국민의 편에 서겠습니다. 네. 정말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함께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네. 네. 유튜브로 풍금님 걸을 때마다 48개 빨간 하트가 움직인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아세요? 제 옷에 하트가 옷에 옷에 하트가 많아가지고 유튜브를 보면서 무슨 이걸 또 말씀을 세셨나 보다. 48개인 걸 어떻게 아시지? 진짜 청취자분들 대단하십니다. 저는 옆에 있었으면서도 몰랐는데. 감사합니다. 자, 안진걸 소장님, 이 삭감됐던 지역 화폐 예산이 복구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지역화폐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동네 경제 살리기 정책으로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당연하고요. 지금 이렇게 물가가 급등할 때 예를 들면 내가 10만 원어치 지역화폐를 샀는데 11만 원에 11만 5천 원을 줍니다. 그러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됩니까? 그렇죠. 만 원, 15,000원에 포인트가 더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동네 자영업자나 중소상공인에만 쓰게 됩니다. 그럼 대기업으로도 돈도 안 빠져나오고요. 뭐 이런 위인이 없죠. 이것을 왜 전액 깎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야당이 주도해서 7,050억 전액이 복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지금도 사실 지역화폐 판매하는 지자체가 있는데 내년에도 이 사업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께서 동네에 문의하시면 다양한 이름의 지역화폐가 있거든요. 그것을 구매를 하시면 10% 15%까지 많게는 이렇게 할증이 붙는다. 포인트가 더 들어온다. 그러니까 큰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그 외에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 초등 돌봄 교실 과외 간식 사업 뭐 이런 부분들 다 깎였는데 야당이 주도 다시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회의 그다음에 예결위가 남아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도 제발 예산 민생 복지 예산은 오히려 늘려야 된다 이렇게 제가 호소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예. 아까 쇼미더뉴스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 TBS 지원 페이지 서울시 조례안이 지금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그러네요. 예. 와. TBS의 직원들이 본회의장 방청이 불어된 상황에서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자, 아니 전 국민이 지금 이태원 참사 때 너무 슬퍼하고 있고 언론이 그걸 제대로 보도하지 못해서 오히려 TBS 시청률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군사 독재보다 더한 이런 짓을 이건 참 말을 못 잇겠네. 너무 황당한 것 같은데요. 예. 저 밖에 이제 천재진 PD도 시청 옆에 그 서울시의회에서 그 앞에서 피켓팅 참여하고 좀 왔었는데 배치된 경찰 인원이 엄청 많았다고 그럽니다. 예. 자, 네, 그 이수경 한식 뷔페 미수금 문제는 어떻게 됐는지 오늘도 문자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순간 아주 우울하고 분노했는데요. 네, 그러나 진짜요. 이 부분은 희망찬 소식입니다. 네. 우리 저번에 전화 연결했던 우리 사장님과 제가 전화 직접 통화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800만 원은 이미 받았고요. 네. 5천만 원 가까운 돈 중에 2,100만 원 미수금이 남았는데 24일 다음 주 24일까지 갚는 것으로 약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건설회사.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다음 주까지 집중 감시해서 실제 이제 입금이 되면 대표님이랑 전화 연결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 TBS 허리케인 라디오가 이렇게 서민 중산층들 힘들게 일해서 못 본 돈도 국회의원들과 또 민생경제연구소와 안진걸 소장이 열심히 하니까 그렇죠. 예. 아까 청취자께서 안진걸 멋쟁이 이런 문자도 보내주고 계셨는데 24일이면은 다음 주 목요일이죠. 그날 우리나라가 아마 월드컵 첫 경기가 있을 날일 거예요. 아마.
월드컵 첫 승도 하고 네. 또 그동안 돈 못 받은 중소상공 자영업자분들도 대부분 받아내시고 네, 그러면 좋은 좋겠습니다. 소식 많았으면 예. 좋겠어요. 자, 완전히 해결됐다는 소식 조만간 좀 다시 예. 들려드리는 걸로 하고요. 자, 지금부터 사장님 두 분 오늘 이 시간에 만나볼 건데 먼저 첫 번째 사장님 사연을 안닝걸 소장님 좀 조용해 주세요. 네. 화나셨나 봐. 먼저 첫 번째 사장님 풍금 씨가 어떤 사연인지 소개해 주세요. 저희 형부 가게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문자 보냅니다. 일은 넘으신 형부가 제2의 인생을 살고 싶다고 얼마 전 빵집을 오픈했습니다. 그 연세에 자격증 따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제과 제빵 자격증에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한 번에 따셨죠. 빵 만드는 것부터 판매, 커피 내리는 것까지 혼자서 다 하시는데 다행히 손님들 반응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형부가 빵집을 연다고 했을 땐 가족들 다 반신반의했었는데요. 형부가 워낙 한 고집하는 성격이라 말리지도 못하고 그냥 지켜만 봤어요. 그런데 빵집 시작하면서 웃음이 끊이지 않는 형부 모습 보니까 참 멋지다 싶습니다. 제2의 인생 도전한 우리 형부, 일구님도 응원해주세요. 네, 당연히 응원해 드려야죠. 예. 이른이 넘으셔가지고 와. 이야, 이거 이렇게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빵집을 새로 창업을 하셨다네. 네, 와, 근데 정말- 빵집에다가 그 커피 내리는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2개를 예, 한꺼번에 그러니까. 따셨대요. 예.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지금 풍금 씨가 소개한 사연은 이 빵집 사장님의 처제분께서 이제 대신 사연을 보내주신 겁니다. 자, 사장님은 직접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목소리가 우렁차십니다. 아니, 저기, 719 앵커님 아니십니까? 맞습니다. 아이고, 이 영광입니다. 예. 훌륭하신 분을 네. 이렇게 방송. 아이 별 말씀. 먼저 사장님 소개 먼저 좀 간단히 해주세요. 아, 예, 저요. 저, 나이가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름은 임명학이고요. 53년생입니다, 53년. 저 음력으로 치면 52년생이고, 올 봄에 이제 칠순잔치를 했죠. 네. 아, 예,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뭐 아직 뭐 늙지 않았죠. 아 그러면요. 그럼요. 인생 100세 시대. 옛날에는 62서 그렇더라고 그러지만은 이제 지금은 70부터 아닙니까? 그럼요. 인생 70도죠. 와.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0살도 중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노년도 아이, 아니고 그럼요. 중년도 아니고 뭐예요? 청년입니다. 청년. 예. 예, 맞습니다. 저기 임 사장님 한번 외치고 갑시다. 나는 청년이다. 아유, 나는 청년입니다. 아유, 우리 모든 실버들, 저 젊게 사셔야죠. 그래요. 뭐 말로만 뭐 120살이면 뭐합니까? 예, 맞습니다. 젊게 살아야 120살이지. 예, 빵가게는 어디다 마련하셨어요? 아, 여기 변두리에요. 제가 개봉동 사는데, 개봉동. 원래는 영등포 토백이고, 개봉동에 이제 여기 아파트 사는데, 요 매봉산이라고 있어요, 여기도. 남부천안로 옆에. 매봉 초등학교도 있고, 개봉중학교도 있고, 예. 그런데 그 매봉산 입구쯤에 있어요. 예. 그럼 매봉 예. 초등학교 입구에 있어요? 그러면 가게가? 아니, 거기 가기 전이죠, 그러니까. 예. 그 옆에 유명한 예. 건물은 뭐가 있어요? 뭐, 그런 건 없죠. 아. 없고. 하여튼 매봉 초등학교 근처다. 그렇죠. 그럼 빵가게 이름은 뭘로 하셨어요? 뭐, 우리 딸들이 뭐, 빵드 빠삐. 아. 오, 프랑스말 빠삐용 뭐 생각도 나네. 빵드 빠삐? 예, 빵. 뭔 뜻이에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빵이라는 게 뭐, 전국 통용 아닙니까? 빵은 빵이고, 그라는 건 뭐, 중간 뭐, 접속단가 보고, 예. 빠빠는 아버지고, 빠삐는 할아버지래요. 아. 할아버지 빵이네 그러니까. 예, 할아버지의 빵. 그러니까. 예, 우리 빵도 빠삐? 손녀딸이 캐릭터로 돼 있거든요. 빵도 그래서 빠뿅으로 이제- 빠뿅의 빵이 될 뻔했네요. 아니 그 임명학 사장님 얼굴을 캐릭터로 썼어요? 아니, 우리 손녀딸. 손녀딸을. 3일 날이
10월 3일 날이 저거예요. 저 돌이에요, 이제. 예. 아니 정말 빵이라는 거는 빠삐는지 프랑스 말일지 몰라도 빵이라는 거는 포르투갈에서 유래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처음 저 시초는 그렇게 돼 있죠. 예. 예, 사장님 제가 어렸을 때 본 빵집 이름이 빵뜨비였거든요. 빵뜨비 인생의 빵이라는 유명한 빵집 있었는데 야 정말 빵이 너무 좋고요. 얼마 전 오픈하셨는데 빵집 문 연지 얼마나 되셨어요, 사장님? 아니 이제 저 정식 오픈한 건 한 열흘 됐나요? 한 5일 날부터 저 포스 들여다가 지금 하는데 예. 한 열흘 됐죠. 뭐. 열흘. 손님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동네 주민들 반응이나. 저 일반 이름 제가 만드는 게 이제 천연 발효종이라고 요새 지금 대세인데 그 일반 저 프랜차이즈나 이런 데서도 하겠지만은 일반 빵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발효시켜서 하는 거니까. 예. 네, 그래가지고 좀 시간이 좀 걸리고 이 생산성이 좀 굉장히 뒤떨어져요. 돈을 벌려고 하는 것보다 하고자 했던 거 또 보급도 한번 해봐서 이런 것도 좀 잡숴보라고. 그랬더니 딴 데 빵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셨나 봐요, 애들. 네. 그랬더니 맛이 좀 다르다고 좋다고. 그러니까 집에서 직접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가 봐요. 그죠? 천연 발효빵이라고. 그런 게 있어요. 요새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장님 그 제일 궁금한 게 인생 네네. 이모작으로 빵집 사장님이 되신 건데 그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또 빵 만드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갑자기 또 생각하신 이유가 뭐예요? 아니 갑자기보다 제 성격이 네. 지금 저희 동네가 옛날서부터 철강 고물상이라고 그랬죠. 옛날에 이제 포항제 저도 없고 동국제도 없을 때 거기 고물상들이 있던 철강 계통이에요. 영등포 역 앞에가. 영등포 쪽이. 역 앞에고 물레동고 옛날에 그 철길도 있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런데 철강이 있다 보니까 철강을 또 손을 댔죠. 나이 어려서 22살 때 했나?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철강을 하시다가 말랑말랑한 빵으로 완전히 인생이모작을 그러니까 아이템을 확 바꿔버리셨네. 제 취향에 이제 그게 요식업 계통이 원래 저거 했던 거였는데 어떻게 뜻하지 않게 이제 그걸 시작을 해가지고. 젊은 시절 50년을 철강일을 하셨지만 마음속으로는 나는 빵이야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셨나 봐요. 요식업 같은 거 식당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따가지고 해볼까 했었죠. 그 처제분이 이제 사연 소개해주는 그 편지 써주셨을 때 방긋방긋 웃고 다니신다고 우리 형님과 제대로 아니요, 이제 인생 몰랐어요. 70에 새로운 몰랐어. 취향에 맞는 일거리를 찾으셨다 이렇게 처제분께서 써보내셨네. 아니 어제도 좀 처음 형부가 이거 냈다니까 저 처제들이 놀러 왔거든요. 네. 또 어제도 왔다 갔어요. 근데 바로 방송을 하느니 마느니 막 그러더라고요. 나 처음 듣는 얘기로.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 어제 알으셨어요? 네. 어제 여기 나 있을 때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가고 나서 통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좀 중간중간에 문자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인생은 70부터 70살은 청춘이라고 많이 얘기하시고. 사장 우리 애청자분 중에 고재영 빵집 고재영 사장님 계시는데 동네 빵집 대박 나세요. 사장님 화이팅 하세요. 또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아유, 또 어떤 분이 사장님 소금빵도 만드시나요? 크크 물어보셨어요. 그럼요. 소금빵을 제가 배우질 않았어요 원래. 원래 정기적으로는 배우지 않았는데 소금빵이 요새 대세라고 막 그런 얘기했는데 찾더라고요 손님들이. 네. 그래서 한번 만들어봤죠 이제 나름대로. 네. 그랬더니 여느 집들 소금빵보다 맛있다고. 인기 상품이 되셨구나. 아이고 소문서 연출해가지고 막 멀리서들 들어가고 근데 막 그래요. 50년 철강일 하시다가 제빵 자격증 따시려면은 이게 젊은 사람도 쉽지 않다고 하던데 힘들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걸렸어요? 이쪽 제과 쪽 제빵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경험담을 좀 공유해 볼까요? 자랑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 등록을 하고 배우는 과정에서 땄어요. 기능사
자격증 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예. 예, 접수해놓고 그거 배우면서 하나씩 땄죠. 어디 가서 이걸 공부하셨어요? 여기 그 신길동 거기 가면요. 신길역 거기서 조금 더 대방동 쪽으로 가시다 보면 뒷길이죠, 그러니까. 네. 거기 보면 한국 제과 직업 전문 학교라고 있어요. 아, 신길동에. 한 50년 가까이 되죠, 역사가. 기능장 협회 거기가 기능장 협회예요. 그럼 전문 학교면은 몇 년 과정이에요? 정규직은 저는 정규로 배우진 않고 단기로 이제 배운 거고 정기는 거의 1년 정도인가 봐요. 예. 1년. 젊은 사람들이나 뜻 있는 사람들은 거기 학교 다니더라고요. 그러면은 임 사장님은 얼마 만에 몇 달 만에 붙으신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기능사 하면서요. 예. 그러면서 땄죠. 오. 배우면서 그게 한 40일 코스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빵 20가지, 예. 제과 20가지 이래가지고 40일 코스예요. 오. 그러니까 제빵 하면서 제빵 제과하면서 이제 빵을 따고 그다음에 이제 제과는 이제 그거 끝나고 따고. 단기 속성 코스 뭐 그런 40일 건가 봐요. 만에. 예. 그 시험은 어디서 보셨어요? 인력공단 그것도 한강성집병원 앞에. 예. 예, 거기서 땄죠. 거기서 국가 자격증이니까요. 예. 인력공단에서 그러시구나. 관장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구나. 네. 지금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요. 청취자분들 중에도 인생이 모작 준비하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예. 주저하시는 분들한테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선배로서 용기를 주는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후배들을 위해서. 아니 제가 우리 학교 동창 친구가 밴드를 운영하는데 예. 그 친구가 거기다 올렸더라고요. 몇 년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이 먹어서 자영업 사업을 시작하는 놈은 지금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이제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거기다가. 그래서 아니 그리고 또 그 친구가 또 나이가 찾았더니까 또 통화까지 전화까지 왔어요. 그래서 야 네가 그런 밴드에다 그 내용을 올려가지고 야 내가 이거 굉장히 망설이다 하는 거다. 네. 예. 하여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든지. 알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뭐든지 하면 되는 거예요. 예. 해서 시작이 반이지. 예. 또 옛날 어른들 말 틀린 말 없죠.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도 들은 참인데도 그거를 이겨내시고 그러니까. 자격증 아이, 따셨네. 그럼요. 대단하십니다 예. 정말. 저는 뜻을 굽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아니 지금 듣고 보니까 우리 임명학 사장님은 50년 동안은 철강왕 임명학이었어요. 근데 그렇죠. 앞으로 네? 50년, 30, 40년은 제빵왕 임명학이에요. 왜 50년 하지 3, 40년 갑자기 줄여요? 아니 이제 아까 100세 시대라 했으니까 그게 120이라 120. 120까지 50년 제빵왕으로 사시는데 그럼 요즘에 혼자 다 하신다는데 가게는 몇 시에 나오시고 빵은 몇 종류나 있어요. 프랜차이즈 빵 가면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어떠세요? 많죠. 저 발효빵만 해도 한 5, 60가지 되는 모양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배우기도 한 50가지에서 60가지 정도는 배웠거든요. 네. 와. 예, 그 발효종이 한이 없더라고요. 이제 그 천연 발효를 시켜가지고 종을 만들어서 효모. 예. 만들어서 이제 그걸 이제 이스트가 들어가는 거를 화학 이스트가 들어가는 거를 가능한 하면 적게 들어가서 이제 신체에 좀 해를 좀 덜하게 하는 거죠. 예, 그게 포인트고. 아주 잘 되죠. 예, 그래서 저기 이제- 사장님. 예. 유튜브로 최홍규님께서 나도 배워보고 싶네요. 70 되기 전에 나도 시작할래요. 이게 용기 주는 조언을 들으시더니 한번 해보겠다는 분이 늘고 있습니다. 아니야. 재밌어요. 네. 하다 해보면은 예. 재미도 있고 또 자기 말년에 은퇴하면 뭐 합니까? 자기 직업도 가질 수 있는 거고. 천노지은님께서도 뭐. 의지의 한국인의 표상이시네요. 그 도전 정신을 배우고 싶어요. 네, 사장님 그 자녀분들은 어떻게 되세요? 딸 둘에 아들 하나 있습니다. 막내로. 그럼 자녀분들이 아버님 그 빵 먹어보고 뭐라고 하셨는지 자녀분들이 점수 몇 점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신 적 있어요?
아니, 당연히 100점 아니면 혼나죠. 와. 아이, 제가 좀 가부장적이기 때문에 나이가 있고 근데 장가를 좀 늦게 가서 그러지 애들이 좀 어려서 그러지. 아이 가부장적이 아직 그 개념은 예.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옛날 어른들. 스스로 가부장이라고 하시는 분은 가부장이 아닐 것 같아요. 유머가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가족분들이 처음에 반신반의하셨다고 아까 사연에 봤거든요. 네. 그 아니, 가족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예, 예. 사장님. 아니 그러니까 지들은 뭐 설마 했겠죠. 예. 네. 설마 뭐 아이 그냥 배울 다니니까 이제 뭐 말릴 순 없고 그니까요. 뭐 설마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지금 빵집까지 차려 돈을 또 엄청 들여서 또 차려가지고 하니까 이제 지들도 고달픈 거예요. 예, 걱정이 도와주려니까. 되셔가지고 그니까 아니, 가족분들한테 지금 듣고 계실 텐데 가족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직접 얘기하신다 생각하시고. 네, 아이 오히려 내가 좀 도움이 돼야 될 텐데 나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게 돼가지고 저 아주 굉장히 지금 아주 미안한 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하 아들 딸들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좌우지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예. 그게 이제 보답하는 일이겠죠. 네. 그래요. 와.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와. 화이팅 화이팅 사장님. 제빵왕 임명학. 제빵왕. 그리고 준비 말씀드리지만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예. 아니 돈도 벌으셔서 돈도 좋은데 버셔야죠. 잘 아니 쓰시면 좋죠. 그거야 부적으로 따라오면 되지만은 네. 저 절대로 알겠어요. 이 나이에 무슨 큰 돈 벌겠습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까 뭐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하면서도 자랑 많이 하셨고. 맞죠. 사장님 아니, 그래도 우리들은- 저희 프로그램이 이제 가게로 홍보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 뭐 근데 이제 오픈한 지 열흘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모르는 분들은 또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갓 구운 빵만큼 따끈따끈한 빵집인데요. 개봉동에 새로운 명물이 될 빵드바비 손님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지금 사장님 홍보 시작. 예, 아주 건강하게 빵을 드시면 거북하고 몸에 이상 거부 반응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특히 어르신들 이 동네 우리 주변에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사십니다. 원주민들이 그런 분들도 빵을 많이 드시고 건강하게 사셨으면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양심껏. 개봉 네, 초등학교 좋은 옆에 빵뜨 빠삐 임명학 사장님 아이 홍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사장님 오늘 인터뷰 감사하고요. 예예. 예 작은 선물도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그리고 천 선생님 너무 진짜 고맙고 영광스럽습니다. 별 말씀 선생님이라뇨. 예. 예, TV에서도 맨날 그 앵커 뉴스 예. 예, 알겠습니다. 젊어서부터 제가 봤거든요. 아이, 예,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 간단하게 얘기를 나누니까 아주 영광입니다. 아주 예. 말년에 아주 큰 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선배님, 자 열심히 한번 놀러 하시고요. 오십시오. 빵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빠삐 제빵왕 임명학 화이팅. 자, 임명학 사장님께서 고맙습니다. 신청해주신 곡입니다. 네, 임명학 사장님께서 빵뜨 빠삐 사장님 임명학 사장님께서 신청한 문리버 앤디 윌리엄스 목소리로 듣고 왔습니다. 자, 청취자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셨는데 몇 번 소개해 주세요. 네, 그 추진력 있는 60대, 70대 어르신들의 표상이시네요라고 예. 하셨어요. 저기, 왕 대박 나세요도 있고요. 근데 저 60대는 어르신이라는 걸 빼주세요. 다시 그렇죠. 그냥. 60대는 청년이니까. 추진력 있는 70대 어르신들의 표상이네요. 이렇게만 가자고요. 그러면 추진력 있는 70대 오빠들의 표상이 그렇지, 그렇지. 좋습니다. 풍금 좋았어요. 예. 사장님께서 그래요. 활기차셔서 좋네요. 맞아요. 있고요. 예. 맞아요. 빵 맛있겠어요 하시는 분들 그래요. 계셨고. 손님한테는 가부장 안 돼요, 사장님. 맞아요. 하하하도 있고요. 그 아까 또 사장님이 얘기하고 싶으셨던 게 어르신들이 빵 드시면 속이 불편하죠. 소화 안 되시는데 천연 발효빵은 소화가 잘 되나 봐요. 그래서 빵 드시면 속 불편하신 분들 빵드빠삐로 오세요. 천연 발효빵입니다라고. 그래요. 아무래도 처제분이 보내신 것 같아요. 와, 그러시구나. 처제분이 네, 빵 대단하시네요. 얘기하니까 대단하시다. 제빵왕 김탁구가 제일 좋아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뭘까요? 빵 터지는 소리.
사장님들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또 다 받아주시네요. 역시 소장님 착하셔. 가게 홍보도 하고 사는 얘기도 나눈 시간인데요. 나 이런 자영업 한다 문자 보내주세요.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열어놓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 선물도 드립니다. 지금 시각 오후 3시 40분입니다. 대한민국 550만 자영업자 모두 대박나는 그날까지 자영업자 온기회복 프로젝트. 손님 온다. 어서 옵쇼.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손님들 어서 오이소 가수 풍금 씨 함께 하고 있습니다. 3838님께서 기왕 쓰는 김에 75살까지 청년이라고 합시다. 예, 75까지다. 오늘 맞습니다. 75까지. 청년입니다. 오빠, 그리고 오빠 형님. 예. 오빠. 아까 저 빵집 얘기하다가 처제분 대단하시네요. TBS 모든 프로그램에서 이 빵집 홍보가 나와요. 마치 내가 가본 듯한 느낌입니다. 근데 959에서도 소개가 되고 그랬대요. 아까 김경래 PD 그러는데 네. 그런데 임명학 사장님이 전화로 연결돼서 이렇게 된 거는 처음이다. 예. 처제분께서 그러면은 홍보하고 대단하시네요. 싶으셔가지고 네. 그 아까 저 문자를. 풍금 씨가 처제분이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치, 천연 발효빵입니다 근데 처제분이 하시잖아. 아니래. 아, 진짜? 천거지우님이 제가 보낸 문자인데 제가 처제가 됐나요? 천연 발효빵을 소개해 주시고 좋아하시는 분이네요. 싶으셔가지고. 맞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장 이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진걸 소장께서 사연 소개해 주세요. 24년째 화원을 하고 있는 꽃집 아저씨입니다. 원래 디자인을 전공했는데 졸업 무렵 IMF가 터지더군요. 그때 우연히 꽃바구니에 관심이 생겨서 양재동 꽃시장에 취직해서 꽃을 배우게 됐습니다. 예전엔 주위에서 꽃집 할만하냐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했죠. 주말이 없을 만큼 바쁜 일이지만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먹고 살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 화원들이 너무 힘이 듭니다. 요즘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손해만 보는 것 같아 매일매일이 한숨뿐입니다. 네, 화원 사장님입니다. 요즘 뭐가 그렇게 힘드신지 직접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사장님 소개부터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양재동에 위치하고 있는 남서울 화해단지라는 곳에서 23년째 화원을 운영하고 있는 고3, 중4 아들, 딸을 둔 올해 50살 된 김도성이라고 합니다. 예. 양재동 화해단지. 예. 초록원 이름 참 예쁘네요. 근데 사장님 사연 읽으면서도 저도 답답하고 마음이 무거웠는데 요즘 화원들, 꽃집들이 그렇게 많이 힘든가요? 어떤가요? 제가 오늘 여기 허리케인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요. 네. 제 업체 홍보하고 제 일도 잘 됐으면 좋겠지만 저와 같은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제가 뭐 하소연식으로 그분들을 대표해서 그냥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좀 드려봤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좋아요. 사연을 네. 신청하게 됐습니다. 예. 어느 정도로 힘드신 건데요? 예전에는 앞에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제가 하면은 이제 저희 직업상 남들 놀 때 일하고 24시간 350을 뭐 주문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대기하는 그런 직업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했는데 요즘에는 여러 매체에서 뭐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이 꽃배라 광고가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제 그런 광고가 많이 나오면 뭐 꽃문화 알리고 홍보하는 면에서는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 광고가 많아지면 저희 일도 늘어나니까 좋긴 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생업으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광고 나오는 가격대들이 저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불가능한 가격대들이 광고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를 또 저희가 하청을 받아서 매출을 창출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마진이 도저히 맞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김 사장님께서 얘기하신 그 광고 저도 기억나고 청취자분들 기억날 거예요. 아마 그 김영란법 생기고 네네. 나서 얼마 이하짜리 이런 이야기 광고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 예. 근데 화해단지에서는 그 가격을 도저히 맞출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화한 네. 값은 점점 떨어지는데 화한 만드는 꽃값은 어때요? 그러면? 저희가 뭐 예전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북한단에 뭐 4, 5천 원 했던 게 지금 현실적으로는
가격이 3배, 4배가 올랐거든요. 3배, 4배가 오르고 또 비가 온다거나 날씨가 추워진다 그러면은 뭐 3,4,000원 했던 게 요즘에는 뭐 2만 원, 3만 원대도 가는 그런 가격대가 됐는데 물건을 하나 보내려면 배송비만 서울 기준으로 뭐 15,000원 정도가 하다 보니까 지금 광고 나오는 걸로 저희가 하청을 받아서 제작을 해서 전달드리기까지는 도저히 마진이 저희가 맞출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되다 보니까 뭐 저뿐만이 아니고 이 화훼업계 일하는 분들이 너무 힘든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광고 나오는 업체로 그 배달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광고가 예를 들어서 나오면은 뭐 저희 개인적으로 뭐 회사든 저희 이제 거래처를 이제 그 매출을 만들었었는데요. 이제 그런 게 힘들다 보니까 요즘에 뭐 경기도 안 좋다 보니까 꽃 소비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뭐 지방에 있는 화원, 서울에 있는 화원끼리 이제 물건을 서로 발주하고 수주받고 이런 관계가 좀 이루어져서 매출을 창출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체인 업체들이 있는데 그런 요즘에 광고들 나오는 거를 그 체인 업체에서 저희한테 이제 뭐 하청을 주다 보니까 저희는 지금 광고 나오는 예를 들어서 뭐 결혼식장이나 그 근조 화환, 뭐 장례식장 화환들이 광고들이 3만 원대 이런 광고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게 시장에 많이 장악하다 보니까 저희는 그런 거를 받아야지만 뭐 한 달 한 달 유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좀 너무 힘들죠. 예, 너무 그러니까 도저히 생산비가 안 나올 정도로 떨어지는 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코로나 때도 힘드셨잖아요. 막 입학식, 졸업식 다 취소되면서 어떠셨어요? 코로나 그때는? 때는 뭐 행사가 취소되고 경기도 힘들다 보니까 일 자체도 없어졌긴 했는데 그나마 체인으로 저희끼리 화훼업체끼리 이루어지는 매출은 그걸로만 버티고 있었는데 낮은 가격대들이 광고가 뭐 너무 많이 나오고 이제 소비자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게 너무 인식이 되다 보니까 한 달을 해도 뭐 빚을 얻어서 물건값을 주고 배송비 주고 한 달을 버티고 또 돈이 좀 들어오면 그걸 메꾸고 요런 게 계속 반복이 되는 상황이죠. 알겠어요. 자, 말씀 잘 들었고요. 자녀는 아까 고3 아들하고 중3 딸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고3이면 모레 또 수능 시험 보잖아요. 목요일. 근데 저희 아들은 다행히 그 수시로 등록을 했는데 수시가 합격이 돼서 그 수시로 합격된 학교를 입학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축하합니다. 예. 공부 잘하나 보다. 등록금은 걱정하시겠어요, 아버님. 이제 뭐 더 열심히 해서 이제 등록금 마련해야죠. 예. 일단 국가장학금 제도 있고요. 취업 후에 학자금 내는 취업 학자금 상한 제도 있으니까 그 두 제도 알아보시면 부담이 많이 줄어드실 겁니다. 예. 그 아빠 고생하는 가운데서도 알아서 척척 합격해준 아들이 진짜 대견한데 늘 힘이 돼주는 가족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사장님. 방송에서 기회가 됐으니까 가져가고 제 친형님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아들 정우, 딸 연우, 아빠가 공부는 못해도 항상 착하고 건강하게만 커라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다른 말은 안 들어도 그 말만은 잘 들어서 건강하게만 크고 있어서 뭐 그래도 고맙다. 그리고 20살 때 만나서 30년을 옆에서 지켜봐주는 김정희 씨. 지금 방송 듣고 있을 텐데 우리가 20살부터 어린 나이부터 계획하고 목표하고 있는 조그만 마당에 있는 집에서 살자고 한 거 오늘은 조금 힘들더라도 나중에 그런 집에서 둘이 한잔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게 내가 꼭 그렇게 만들어줄게. 고맙다. 와. 네. 또 친형님한테 이야기하신다 안 했어요? 예. 그리고 어머니가 요즘에 몸이 조금 편찮으셔서 저희가 형님들하고 의논 끝에 요양원에 모셨는데요. 어머니 조금만 더 힘내시고 그리고 큰형, 큰형수님, 작은형, 작은형수님 다른 말보다는 내 형수님이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아이고 뭐 아주 고마운 분들 형제끼리 우위도 깊고 아주 멋진 그러네요. 가족입니다. 오늘 저기 아내분하고 뭐예요? 와인 한 잔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전화 인터뷰도 하고 그랬으니까 듣고 계셨다며요 또. 예. 네, 지금 듣고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손님 온다 어서 옵쇼의 하이라이트 홍보 시간이 이제 되었습니다, 사장님. 그 네. 화한 말고 다른 것도 하시는 거죠? 예, 또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꽃에 관련된 건 뭐든지 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러니까. 그 양재동 화해단지에 있는 초록원 손님들 몰려올 수 있게 지금부터 홍보 시작해 주세요. 오늘은 제 업체 홍보보다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네. 기회가 됐으니까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동양난, 서양난, 관엽, 경조서한 모두 누구보다 열심히 제작해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꽃을 선물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아니더라도 같은 일을 하시는 모든 화원을 믿고 올바른 가격대의 꽃을 선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 저기 근데 양재동 네. 초록원 저 인터넷 검색하면 나와요. 뭐가 정보가? 제가 뭐 홈피는 따로 운영하고 있진 않고요.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 매장하고 온라인 매장 이렇게 두 가지로 좀 구분이 되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처 뭐 주문 전화를 받아서 예약 주문 처리하는 식으로 그렇게 뭐 오프라인 매장으로 운영하고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전화번호. 예, 초록원이고요. 02-574-9616입니다. 574-9616. 네네. 예. 초록원 양재동 화해단 574-9616. 자, 예. 김도성 사장님이 오늘 인터뷰 감사하고요. 여보세요? 네네. 예. 오늘 화해업계 어려움도 많이 얘기해 이해 좀 많이 됐습니다. 자, 작은 선물도 좀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사장님 화이팅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네. 자, 한 청자에서 저도 모임 청모를 하기에 화환을 신청하는데 몇 년 동안 정관에 5만 원으로 돼 있지만 올해부터는 6, 8만 원대를 신청하고 있어요. 신청하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남습니다. 자, 이제 저희도 이제 마감할 시간이 됐는데 김도성 사장님께서 미리 신청해 주신 노래입니다. 김광석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들으면서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초록원 전화번호는 저희 홈페이지에 다시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리케인 라디오 홈페이지 참고들 해주시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 풍금씨 안진걸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누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